저는 남들보다 성욕이 많은 것 같아요. 자위를 하지 않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섹스를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남친이 없을 땐 전 남친에게 연락하기도 하고요. 어플로 만남을 가지기도 합니다. 남친 사귀는 것도 섹스가 사실 주 목적이에요. 섹스가 너무 좋고 안 하면 죽을 것 같은데 저 이게 섹스 중독인가요? 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질문이 세네요. 제가 보기엔 섹스 중독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왜냐면 어플로 만남까지 가질 정도면 그러니까요. 전혀... 자기 남자친구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사이를 못 참아서 야, 완벽한 중독. 이게 자기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고장나는 걸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위를 또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조절이 안 되고 거기에 휘둘리거나 끌려다닌다고 느낀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섹스 중독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심각한 어떤 정서적인 문제로 또 가요. 예. 결국엔. 그러니까 스스로 견디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결혼이 파탄이 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올바른 성생활이 필요한데 이 질문만으로도 사실상 중독이다. 예. 제가 봐서는 이거 횟수는 아닌데 이 푸는 방법에 있어서 뭐 전 남자친구라든지 모르는 사람을 어플로 만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섹스 중독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조사에 보면은 섹스 중독이면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자들이 한 20% 정도 된대요. 예, 그래서 그 중에 한 경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성 섹스 중독은 치유하는 것도 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요? 네. 이게 여성이 섹스 중독으로 가기도 힘들지만은 한번 이렇게 노출이 되면은 치유도 또 힘들어요. 그런 지금 여성이 직업 여성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죠. 질문만으로 봐서는 사실상 한 사람만으로는 만족 못한다. 이 자기 본인을 스스로 이렇게 인정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여성들은 온몸이 성감대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부정적 측면을 갖고 있고 몸이 긴장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대상에게 자기의 몸을 이렇게 허용하게 되고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섹스 중독에 있으신 분들은 그런 어떤 부정적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실된 거죠. 그래서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이제 많은 남성들과 관계를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신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뭐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거나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거나 그럴 때 이제 심각한 그런 어떤 정서적인 트라우마가 오기 시작해요. 그렇군요. 일단 중독이니까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겠네. 이 사례자 같은 경우는 그렇죠. 치료가 필요하겠어요. 네, 용기를 내서 전문의를 찾아갈 거예요. 그 치료 기간이 길을 수밖에 없는 거는 여자들은 그 성에서 느꼈던 그 대상별로 온 몸이 다 기억을 해요. 대상별로. 그렇죠. 기억을 하는 만큼 그걸 잊어버리는 거에도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남성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좋은 감정을 느끼고 한 20분에서 2시간 지나면 그 감정을 잃어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또 다른 감정들을 받아들인다면 여성들은 한번 느껴졌던 감정들이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치료 기간이 좀 오래 걸리죠. 예. 자, 다음 또 사연을 보내주신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첫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평소엔 워낙에 무뚝뚝한 남자친구지만 섹스할 때만큼은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해줘서 늘 섹스를 할 때면 사랑받는 느낌이 들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섹스를 안 하면 혹시라도 남자친구가 저를 만나주지 않을까봐 거절을 못하겠어요. 반대로 남자친구가 피곤하다고 섹스를 거절하면 제가 버림받는 것 같고 우울해지기까지 합니다. 이런 게 혹시 섹스 중독인가요? 라고 아닌 했습니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니에요? 네. 자기만 혼자 걱정하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그렇죠. 이게 성에 대한 개념의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여성 같은 경우는 사랑의 확인으로 섹스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섹스가 곧 사랑이고 섹스라고 인식이 돼 있는데 남성들 같은 경우는 사랑이 있어도 하고 없어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섹스가 곧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섹스를 안 해주면 사랑하지 않는 거고 오빠가 나한테 섹스를 안 해줘도 오빠의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러면 젊었을 땐 괜찮아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이제 꽤 많이 오거든요. 40대 중반이 넘어가면 난 여자로서 섹스의 능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우울증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않겠지? 그렇죠. 이런 부정적인 생각. 예, 그래서 사실 그
섹스가 사랑은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모성애도 있고 아가페적인 사랑도 있고 희생과 헌신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진정성 있는 그런 마음들 플러스 섹스가 있을 때는 우리가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꼭 섹스 하나만을 갖고 사랑이라고 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랑과 성에 대한 개념들을 잘 잡아주면 이런 분들은 이제 건강한 사랑을 더 하실 수 있게 되죠. 이분은 섹스 중독보다는 사람 중독? 사람에 대한 중독. 네. 그 상대에 대해서 감정이 오락가락하고 그 사람이 혹시 나를 버릴까봐 걱정하고 내 자아는 없고 저거네요. 항상 매달리고. 이런 노래 생각나네요. 오빠 없이는 못 살아. 오빠 없이는 못 살아. 오빠 없이는 못 산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사랑일 수도 있고 집착일 수도 있고. 나를 사랑하지 않아? 어떡하지? 안 돼, 안 돼. 사실 이제 이런 경우에 남자들이 나중에는 도망가요.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오히려 성욕이 저하가 되죠. 남자분들이. 짝짝꿍의 밀당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랑은. 그렇죠? 자, 이번엔 섹스 리스에 관한 사연이 좀 있어요. 소개를 하겠습니다. 남자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와 만난 지 1년 정도 됐고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와 관계를 할 때마다 절대 삽입은 안 된다고 하네요. 대신 애무나 구강성교는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처음에는 혼전 순결인 줄 알았는데 그냥 삽입하는 게 싫다고 합니다. 맨날 입으로만 해주니 진정한 섹스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사실 여자친구와 결혼을 생각 중인데 이 결혼에서도 이럴까봐 정말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도 혹시 섹스리스에 포함이 되나요? 라고 해줬습니다. 이거 질문이 센데요? 삽입하는 게 싫다고 하는 것은 자체를- 삽입해서 재미가 없거나 아프거나 아니면 이제 결혼 전이니까 혼전 순결을 지키려고 하거나 그런 것 같은데 아기를 1명이나 2명 정도 낳으면 여자들이 그때쯤 성감이 개발이 되고 오르가슴을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결혼 전이라서 그래요? 고민이네요. 근데 섹스리스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남자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싶고 결혼할 상대인데 만약에 해서도 이런 삽입 관계가 아니면 물론 아이를 가질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사람은 고통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한 달에 한 번 이하를 섹스리스라고 하면 네네. 어쨌든 성적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섹스리스는 아닌 것 같아요. 유사 성행위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이 이제 여자친구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성 개념이죠. 성 개념에 어떤 몸적으로 삽입을 했냐 안 했냐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러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사실은 그 삽입보다도 내가 이 남자와 어떤 접촉이 있었고 뭐 구강성교를 해주고 그런다고 해서 행위를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성 개념과 어떤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와 여자가 이제 함께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얘기를 좀 더 깊이 해봐야 될 것 이분 같아요. 같은 경우는 완전 전복이 안 된 거예요. 올라가다 만 거예요.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구강성교가 더 힘들거든요. 삽입성교보다. 구강성교에 대해 거부감이 많거든요. 그러게요. 실제로 결혼해서 뭐 10년, 20년이 돼도 구강성교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으면 있지. 정반대의 케이스고, 보통 이 구강성교 정도 하게 되면 남자가 흥분이 돼가지고 강제로라도 하게 되거든요. 이건 참 드문 경우예요. 전이만 하고 못하는 경우잖아요. 아, 지금. 본인은 만족을 했을지는 몰라도. 아. 근데 이제 20대 여성은 음액이 성감되고 네. 아직 G스팟이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음액을 구강성교해주면 그것만으로는 오르가슴에 오를 수 있는데 삽입성교로는 썩 좋지는 않아요. 그냥 하자고 하니까 해주긴 하지만 그러니까 기꺼이 좋아서 하는 상태는 또 아니거든요. 섹스리스는 분명히 아닌데 이 여성의 성에 대한 그 개념을 한번 집어넘어가고 이기주의적인 가야 거 될 것 아닌가. 같아요. 남자 죽어요. 자기 좋은 것까지만 하고 남자가 원하는 걸 안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 공사네. 상담 사례로 이런 게 등장을 합니다.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 뭐냐면 아내가 외도를 했어요. 외도를 했는데 남자를 만나서 다른 남자의 뭐 성기도 빨고 유사 성행위도 다 하고 한 거죠. 근데 이제 남편한테 들켰어요. 근데 아내는 난 외도가 아니다.
그리고 왜요? 난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 네.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그게 외도다. 어떻게 그걸 성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막 이래서 상처를 받아서 오시는 사례들이 적지 않아요. 자, 여성들은 이렇게 그 성적인 자기 개념에 삽입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자,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했잖아요. 네. 세 분 계시니까. 자, 이거는 외도이다 아니다. 그런 경우 외도죠. 당연하죠. 네. 근데 여성분은 난 아니다. 나는 그러니까- 결코 섹스는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자의 기준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기준이죠. 그렇죠. 여자들이 아니다. 그 잘못된 그렇죠. 여성이. 근데 근데- 이제 그런 여성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남성은 미칠 거야 아마. 네. 상식적으로 일단은 이런 부분은 결국 아까 말한 부분 인정할 수가 없는 결국은 남자는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남자는 안 하는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성재가. 이게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여자가 싫다고 하면 굳이 억지로 하지는 않더라고요. 네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여자가 원하는 대로 이제 따라주는 경우가 많고 남자도 무드가 필요한 요즘에는 거예요.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 남자들 같은 경우 남편들 같은 경우 외도를 했냐 안 했냐를 따질 때 삽입을 했냐 안 했냐를 또 되게 따져요. 그래서 여성들이 외도를 하면서도 삽입만큼은 안 하는 거예요. 참나. 맛볼 건 다 맛보고 그렇죠. 아니다 이런 표현인 거네요. 두 네. 남자를 죽이네 두 남자를.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실제로 그냥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성들 같은 경우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외도입니까 아닙니까 선생님들? 유사 성행위를 했기 때문에 외도인 건 맞죠. 근데 그 남편의 경우 그런 외도를 안 했다고 생각하나요? 남편들 같은 경우는 삽입을 했냐 안 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나마 아내가 안 했다고 하면 좀 위안을 받지요. 그래도 그걸 위안을 받아요. 그렇죠. 좀 다행이라고 또 생각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아마 씁쓸한 마음의 표현일 거지 절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한 거랑 안 한 거는 치료 강도나 이런 게 굉장히 크죠. 근데 그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도 삽입하기 전까지는 간통죄가 해당이 안 되고 삽입한 장면이 덮쳐졌을 때만 그때 간통죄로 인정이 됐거든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결국은 증거 없으면 진짜 했는데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외도가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실제로 삽입을 했는데 뭐 콘돔을 꼈냐 안 꼈냐 이제 콘돔을 꼈으니까 살이 안 닿았으니까 그랬군요. 좋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제 합리화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거죠. 네. 우리 윤 원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구강성 성교를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결국은 남자들이 구강성교에 의미를 두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 황홀한 오르가즘을 느끼기 위한 전초전이다. 근데 이 남자분은 다 원하는데 해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구강성교만을. 그 이상의 것을 원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좀 고통스러워서 이런 질문을 올리지 않았나. 근데 왜 남성은 구강성교를 받으면 더 오르가슴이 오르기가 좋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이 남성에게 구강성교는 사랑이 없으면 하기가 힘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해주면 이건 사랑의 증표라고 많이 생각해요. 남자들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나의 의미를 얻었구나. 의미를 둬요. 나를 진정 사랑하구나. 그럼 남성의 경우 여성에게 해줘도 진정한 사랑의 표현인가요? 그렇죠. 사실은 너희 모든 것을 다 좋아해. 인정이다. 쉽지가 않거든요. 남자가 또 커닐링구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행위죠. 그렇군요. 네. 자, 다음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남자친구와 사귄 지는 2년이 조금 넘었고요. 서로 결혼 정년기라 집안에서도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성욕이 넘치는데 남자친구가 성욕이 너무너무 없습니다. 2년 동안 함께 관계한 게 손에 꼽을 정도예요. 정말 특별하게 여행을 가거나 비싼 호텔에 놀러 갔을 때 한 번 정도? 그렇게 한 게 답니다. 사람은 참 착하고 저만 위해주고 좋은데 이 상태로 결혼을 하면 섹스리스 부부로 살아갈 것 같아요. 섹스리스 결혼 생활 정말 힘들까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지 조언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어떤 분이 조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레벨을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건 분명히 그게 해줘야 뭐죠? 될 것 정확하게 같아요. 얘기.